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주베이트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1차 재테크에 대해서 백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했다면 오늘은 주거 쪽 아파트 투자 및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예, 일단 소개는 지난번에 좀 해주셨고요. 근황 좀 여쭤볼게요. 또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코로나가 좀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황 좀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진짜 코로나 풀리면서 바쁘게도 조금 다시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움직임들이 느껴지고요. 특히 대선이 있었고 또 6.21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 두 개의 연관성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아니면 매도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좀 정권 차원의 상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많은 편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저 주거 쪽 동향은 어떤가요? 매스컴에는 몇 억씩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거래가 또 없고 또 금리도 오르고 또 대출 규제가 심해서 매수 여력이 없으니 떨어질 거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한강변에 광동성은 또 20억을 뚫었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거래가 없는 건 맞고요. 또 매물이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재산세 부과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매물들이 원래는 줄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것에 대한 게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매물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물은 있는데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몇 억씩 떨어졌다고 하는 현상도 맞고요. 그리고 이 현상은 지금 6월 비수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8월 둘째 주까지 휴가를 끝내고 오신 분들이 다시금 하반기에 내 집 마련이나 전세를 얻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8월 중순 이후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시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강변이나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거래가가 자꾸 이제 신고가로 되고 있느냐면 최근에 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집값의 하위권과 상위권의 가격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마 뉴스를 접하셨을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집을 급하게 던지거나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리미티드잖아요. 그러면 한강이 보이지 않는 아파트로 내가 옮겨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혹은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내가 괜히 거래세만 지불하면서 더 좋은 곳을 찾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매물도 좀 적은 편이고요. 또 그리고 재산상 본인들이 급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부르는 가격이 호가가 되고요. 그래서 이 윗선은 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곳들은 대출 규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여파가 3월 달 대선 때까지도 영향이 있었고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 오기 전까지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아파트들은 급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매물들은 당연히 거래가 되려면 몇 억씩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너무 뉴스들이 항상 극단적으로 뭐 몇 억씩, 3억씩, 5억씩, 7억씩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좀 과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호가가 좀 작년 11월 기준으로 급하게 올랐던 것들이 다시 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뭐 1, 2억 정도씩 떨어지는 매물들은 지금 좀 여러 개가 실제로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급 차원에서 재개발, 재건축 완화 부분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뭐 수도권도 130에서 150만 포함해서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고 했는데 상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자재값 인상 등 때문에 시공 쪽에서 주춤한 것 같기도 하고 상한제 등 때문에 공급이 좀 수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공급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한데 250만 가구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뜯어보다 보면
아무래도 3기 신도시하고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한 17만 가구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3기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지구를 원활하게 공급을 하려면 원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죠. 그리고 그 보상이 원래는 2021년도 작년에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뭐 한 45조 정도가 진행이 될 거다. 뭐 혹은 50조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한 13조에서 한 15조 정도밖에는 안 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35조 원에 따르는 금액이 올해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만큼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윤 정부가 이제 막 첫 해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걸 굳이 급하게 끌고 가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공약은 그렇게 했지만 임기 내에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자재가 올라서 분위기가 좋지 않고 또 코로나가 완벽하게 종식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서 지자체장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방향들을 세우면 올해는 그냥 좀 무난하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급은 제가 봤을 때 아주 터무니없는 규모는 아니지만 급하게 처리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 좀 천천히 가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지금 1기 신도시를 재건축으로 풀게 되면 말 그대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원하는 곳에 이 신규 공급이 많아야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지금 요 250만 가구 내에는 청년주택이라든지 공공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특공 공급이라든지 뭐 역세권에 짓는 그런 좀 독특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가정을 갖고 있는 혹은 아이를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신축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1기 신도시를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끌고 가면 그래도 한 13만 정도 가구를 더 신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그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까지 굳이 공급을 해야 되지 않아도 되고 그 일정 부분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쪽으로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공급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이 정도만 충분히 공급을 해줘도 사람들이 원하는 신축에 대한 아주 목마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을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계속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네. 계속 오르고 있고 막 그러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청약도 만만치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은 어떨까요? 예. 네.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 같아요. 지금 과거를 복기를 하자면 한 2018년도부터 항상 똑같은 질문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한 2015년부터 분양들이 막 시작이 됐고 2017년도에 사람들이 야,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왜 이렇게 오르지? 라고 했고 2018년도에 완벽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이 많이 올랐어. 집을 사야 되나? 뭐 혹은 서울에 있는 집을 꼭 사야 되나?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세요. 다들. 근데 똑같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2018년도에도 뭔가 많이 오른 것 같고 19년도가 돼서 또 보니까 한 1력이 또 올랐는데 그게 뭔가 또 꼭진 것 같고 20년도 꼭진 것 같고 21, 22년도까지 오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이제 막 집을 사게 되면 정말 꼭지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옛날보다는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제가 여태 동안 보면 전세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참 얘기가 돌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정말로 화폐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질 수도 있는 어떤 그 요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세로 살게 되면 그 해당 연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를 한다면 내 돈은 못해도 4% 이상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집을 4% 정도 이상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혹시나 4% 이상 더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10억짜리가 뭐 한 4천만 원이 아니라 뭐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주거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못해도 1년에서 2년 이상은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들과 내가 실거주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는 봅니다. 네. 네, 같이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제 아는 분이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갭 투자를 해서 일산, 네. 평택, 네. 충청권에서 1억, 2억짜리 갭투자를 해서 재미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아주 유효한지 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요게 그 1억 미만에 대한 얘기는요, 2020년도부터 딱 나왔던 얘기거든요. 법인이 취득세가 주택이 12%가 되면서, 그러면 내가 뭔가 갭 투자를 똘똘한 한 채 말고 2주택자, 즉 다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법인이라고 하는 투자를 선택을 했는데 이 법인에서도 주택을 사는 것에 대한 취득세를 12%로 만들어버리고 나니까 취득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공시지가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똑같이 그냥 1.1%로 주겠어 라고 하는 게 이제 틈새 시장처럼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들어가서 재미를 봤다라는 건 이미 팔았거나 가격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투자 기간이 1년은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나 21년도에 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분명히 나신 거 맞고요. 세금을 내더라도 재미를 보신 게 맞는데 지금도 그 전략이 유효하냐라고 본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지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서울의 일기 신도시들이 공급이 됐던 1990년도 초반이 지방도 똑같이 그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났던 때고 또 아파트가 없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즉 전국의 아파트 평균 공급률은 67%지만 수도권이 80%이기 때문에 지방은 5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파트를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여전히 단독주택이거나 빌라인 애들이 많이 있다는 거니까 그런 애들을 사셔서 투자하시는 건 괜찮다고 보고 또 아파트가 1억 미만인데 좀 오래돼 있는 거가 재건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지방이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공급이 부족한데 신축이 될 만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네.